여보, 통장 잔고 봤어? 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10억 있던 돈이 이제 4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뭐라고? 10억이 여러분 혹시 지금도 밤마다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혹은 10억쯤 있으면 노후엔 아무 걱정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은퇴자 이상우님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직장인들이 꿈꾸는 숫자 바로 10억 원. 하지만 그 10억이 단 5년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세요. 은퇴 후 찾아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법, 그리고 행복한 은퇴를 만드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우님은 35년간 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남들은 말했습니다.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그에게 10억은 그저 꿈같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퇴직하는 날 그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드디어 자유야. 평생 바라던 시간이야. 이제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그의 말대로 처음 5개월은 꿈 같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아내와 해외여행도 다녀왔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개월이 지나자 매일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이상우님은 말합니다.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어요. 출근할 필요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TV만 보다가 잠드는 거예요. 아내는 여전히 바빴지만 이상우님은 점점 집안에서 벌레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 좋다 하더니 이제 아내가 저보고 집 좀 나가 있으라 하더군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통장 잔고였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생각지 못한 의료비, 자녀들의 결혼 비용, 심지어 소소한 취미생활 비용마저 무섭게 불어났죠. 10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요. 5년 뒤 통장 잔고를 보는데 고작 4천만 원이 남아있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이후 이상우님은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뒤덮었죠.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 다시 일하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은퇴 후엔 무조건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실제 은퇴 후 삶은 휴식이 아니라 무기력과 고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상우님의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명의 은퇴자 송인호님을 만나보시죠. 아침부터 TV만 보지 말고 좀 나가.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도 쉴 권리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은퇴 후 2년 내 부부의 80%가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송인호님 부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각자 생활했는데 이제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나도 숨 막혀. 송인호님을 더 힘들게 한 건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큰아들 사업이 망했어요. 작은 딸 결혼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손주 교육비까지. 은퇴 후에도 돈 나갈 구멍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의료비 폭탄.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거기다 내 혈압도 문제 생기고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진료비는 평균 520만 원입니다. 이건 평균일 뿐입니다. 한번 병원 신세지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런데 모두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나현우님은 퇴직금 5천만 원. 솔직히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현우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니며 쌓은 전자제품 지식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죠. 처음엔 한 달 매출 1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고객 설명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하다 보니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7개월 뒤 그는 월 매출 1천만 원을 돌파합니다. 현재는 월 순수익 350만 원. 작은 돈 같지만 그는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10억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은퇴 후의 현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은퇴 준비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혹시 돈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은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관계, 삶의 목적, 최종. 이 네 가지가 모두 기둥처럼 서 있어야 진짜 행복한 노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은퇴 후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숨겨진 위기들, 그리고 구체적인 대비 전략들을 더욱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은퇴와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은퇴 후 인생은 제2의 전성기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은퇴 후 삶은 재정, 건강, 관계, 삶의 목적,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둥들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경희님은 62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5억 원. 적은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3년 뒤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어요. 병원비만 몇 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대요. 2억만 빌려달라고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3년 만에 통장 잔고는 0원이 됐습니다. 하루 세 끼도 무섭더라고요. 밥값이 다 돈이니까 여러분, 은퇴 후 예상보다 돈이 빨리 사라집니다. 매달 쓰는 생활비뿐 아니라 의료비, 자녀 지원, 갑작스러운 사고, 심지어 소소한 여가비까지. 이게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오경희님은 결국 지자체 일자리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주 3일 도서관에서 사서보조 일을 시작했죠. 한 달 수입 고작 60만 원.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그 60만 원이 나를 살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있으니까. 여러분, 은퇴 후 수입은 작더라도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퇴직금만으로 버틴다는 생각, 너무 위험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건강입니다. 문영우님은 30년 동안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엔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며 건강하게 살 줄 알았다죠. 내가 술, 담배도 안 하고 관리 잘했는데 갑자기 뇌출혈이라니. 그날 이후 문영우님은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아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져서 미안해 죽겠어요. 은퇴 후 누구든 건강은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3명 중 1명은 만성질환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죠. 문영우님은 재활치료를 받으며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두 발로 서서 집 앞 공원이라도 걷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은 재정보다 더 큰 은퇴 자산입니다. 건강검진 미루지 마세요. 꾸준히 몸을 쓰고 작은 운동이라도 매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이지숙님은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지옥이었답니다. 아침부터 뭐 먹을래? 점심엔 또 뭐 할까? 숨 좀 쉬고 싶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할 말 많다. 맨날 나가라. 그러고 뭘 해도 눈치 보여. 은퇴 후 부부 갈등은 단순히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 남편은 소속감, 상실을 아내는 사생활 침해를 느끼는 경우가 많죠. 이지숙님 부부는 결국 주 3일은 각자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바둑 동호회 가고 나는 친구 만나거나 문화센터 다녀요. 그러니까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은퇴 후 관계 해법은 적당한 거리 두기입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반드시 싸웁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삶의 목적입니다. 장성준님은 은퇴 전 은행 부지점장이었습니다. 늘 깔끔한 정장, 깍듯한 인사,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죠. 근데 퇴직하고 나니 아무도 날 찾질 않더라고요. 그는 퇴직 후 TV만 보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사실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아니다 라는 무력감이죠. 장성준님은 우연히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선생님 하고 부를 때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은퇴 후 반드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원봉사든 소소한 아르바이트든 동호회든 무슨 일이든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은퇴 후 삶은 건강, 재정, 관계, 삶의 목적. 이 네 가지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퇴 후 구체적 재정 계획 세우는 법, 그리고 최소한의 수입을 만드는 현실적 방법들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은퇴 후 무너진 삶과 다시 일어선 사람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은퇴 후 내 돈이 아니다.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냐고요? 병원, 자녀, 물가, 예기치 못한 사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소비 욕구. 오늘은 은퇴 후 절대 돈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법, 그리고 은퇴 뒤에도 꼭 필요한 최소 생활비와 수입 만들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광민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최광민님은 65세에 퇴직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은퇴와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자원봉사든 소소한 아르바이트든 동호회든 무슨 일이든 좋습니다. 이 네 가지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퇴 후 구체적 재정 계획 세우는 법, 그리고 최소한의 수입을 만드는 현실적 방법들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 달 생활비 250만 원, 20년이면 6억이면 충분하다 싶었죠. 하지만 3년 만에 계산이 틀어졌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지만 달 생활비가 250이 아니라 350이 되더라고. 게다가 부인이 갑자기 무릎 수술을 하게 되자 병원비가 1,500만 원, 재활치료비가 또 1,000만 원. 그때 느꼈어요.
은퇴 후 돈이 정말 물처럼 새어나간다는 걸. 여러분, 은퇴 후 돈이 빨리 사라지는 이유는 딱 네 가지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 갑작스런 의료비, 자녀가족 지원, 은퇴 후 여가자기 개발 소비, 특히 번과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럼 도대체 은퇴 후 얼마가 필요해요? 무조건 몇 억 원이건 다 허상입니다. 정답은 내 월 생활비를 정확히 아는 것. 예를 들어볼까요? 65세 박은혜님 부부. 현재 매달 이렇게 씁니다. 식비 생필품 60만원, 관리비 공과금 20만원, 통신비 10만원, 교통비 10만원, 문화여가친교 40만원, 의료비 30만원, 기타 잡비 30만원, 총 월 생활비 200만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퇴 후 물가 상승을 최소 3%씩 반영해야 하죠. 예를 들어 65세 때 한 달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80세엔 얼마일까요? 계산은 이렇습니다. 필요생활비 현재 생활비 1 물가 상승률 200만 1.031로 311만 원. 즉 지금 200만 원 쓰는 분도 15년 뒤엔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답은 하나. 은퇴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윤태수님은 은퇴 후 작은 글쓰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무슨 글을 쓰냐 했는데 의외로 수요가 있더라고요. 윤태수님은 지금 한 달에 60만 원을 법니다. 누군가 내 글을 필요로 한다는 게 돈보다 더 고마워요. 여러분, 적어도 한 달에 50만 100만 원이라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은퇴 후 가능한 현실적 아이디어들입니다. 1. 공공일자리, 지자체 청사 안내, 도서관 사서 보조, 시간당 만원 12,000원. 2. 동네 아르바이트, 전단지 배포, 택배 분류, 카페 서빙. 3. 재능 활용, 수학영어 과외 시니어 교사 선호, 글쓰기, 영상 편집. 4. 소소한 창업, 반찬 판매, 홈베이킹. 5. 온라인 일거리, 블로그 포스팅, 설문조사 참여. 6. 시니어 모델, 최근 인기, 1회 촬영 20만원 30만원. 은퇴 후 수입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하죠. 두 번째 해법은 돈이 새어나갈 구멍을 미리 막아두는 겁니다. 서정임님은 아들 결혼에 무리하게 5천만 원을 쓰고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남들은 다 해주는데 나는 왜 못해주나 싶었죠. 여러분,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구멍이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서정임님은 결국 자녀와 솔직히 대화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도와주겠다고 아들한테 말했어요. 처음엔 서운해했는데 결국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큰 용기가 이제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은퇴 후 돈을 지키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1. 최소 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라. 현재 쓰는 돈이 곧 은퇴 후 생활비다. 원칙 2. 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반영하라. 3% 이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하다. 원칙 3. 매달 최소한의 수입을 만들어라. 월 50만 100만 원도 노후를 바꾼다. 원칙 4. 자녀가족 지원은 현실선에서 끊어라.
내 노후가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진다. 오늘 이야기처럼 준비한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되길 바라며 다음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